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장유리나입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려면 싱싱한 재료와 또 나만의 비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을 살펴보면 이렇다 할 재료와 뉴스가 현재 잔존하진 않고 있는데요. 살펴보면 미국의 긴축 우려, 그리고 테슬라의 악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 시장의 경기력의 하방 압력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싱싱한 재료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과연 없는 것인지, 남은 1거래일, 이번 주를 또 어떻게 전략 잡아야 현명할지 고민 많으시죠? 저희 투자 올림픽과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TV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해설위원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해설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뚝심 하면 이분입니다. 뚝심 전략가 오사무엘 해설위원님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지 하이라이트 장면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양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하락이 깊었는데 그 이유를 찾자면 조정이 와야 될 타이밍에 온 게 아닌가. 최근에 상승의 흐름이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조정의 타이밍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상승 가도를 달리는 가운데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도 기술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에서는 또 기술적으로 하락의 패턴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수를 하긴 했지만 기관의 매도세에 0.46%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세에 마이너스 2.58%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65,300원 마감을 했는데 아래 꼬리 단 상황을 만들면서 마감을 해서 약간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선물 시장에서 장 막판에 하락을 했다가 들어 올리는 모습이었다 보니까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피 선물이 막판에 상승을 하고 또 상승하게 된 배경은 삼성전자가 막판에 또 상승을 하면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마감했다는 것은 이것은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죠. 근데 원달러 환율이 1322.80원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조정을 보였다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 약간 하락하고 지수가 하락을 해서 뭔가 좀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외부적인 부분이 반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오늘 밤 미국 시장 중요한 상황인데요. 미국 시장에 지금 나스닥 선물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발표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많은 종목들의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썩 기대한 만큼 잘 나오지 않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점검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트를 잠깐 보고 또 원달러 환율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보는 차트는 코스피 일봉입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 최근에 2,580선까지 왔다가 오늘 약간 하방으로 꺾이는 모습인데 지금 이 기술적인 차트에서는 현재 5일선하고 21선 이렇게 설정이 됐는데 이것을 11선을 한번 볼게요. 11선을 보게 되면 오늘 장중에 10선이 지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에서도 마찬가지고 한번 20선을 10선으로 바꿔볼게요. 자, 11선을 하면은 정확하게 11선을 터치했죠. 제가 디폴트로는 5, 20, 60을 했는데 11선이라는 걸 넣다 보니까 오늘 저가가 2,552, 11선이 2,551포인트예요. 그러니까
11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5일선, 상승할 때는 5일선에서 터치하는 모습. 이것은 선물과도 똑같습니다. 오늘 선물 지수가 하락을 할 때는 11선에서 지지를 받았고 상승할 때는 5일선에서 저항을 맞았어요. 딱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의 그런 가두리 형태를 보였다라는 것은 참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11선 그리고 5일선, 11선과 5일선 사이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봉 구름층 상단은 2,590선 부근까지는 열려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올랐던 것을 보게 되면 2,582선까지 왔으니까 거기서부터 8포인트 정도 상단으로 조금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수를 본다 그러면 조금의 상승 여력은 있고, 선물 지수를 봤을 때도 조금 상승의 여력이 있습니다. 선물 지수는 지금 235포인트, 7포인트 왔다 가는데 위로는 239포인트, 241포인트까지는 좀 열려 있습니다. 주봉 구름층 상단까지.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보면 좋겠고요. 그다음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상승이 좀 계속해서 크게 나왔어요. 일봉을 보게 되면 이렇다 할 조정 없이 계속 상승 가도를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대 음봉을 만들었죠. 이것은 와야 할 조정의 타이밍에 그 조정이 주어지지 않은가. 중간중간에 매듭을 짓는 마디 자리가 보이시죠? 매듭을 짓는 자리들이 있어요. 거기를 딛고 상승이 나왔죠. 또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요. 코스닥은 21선을 확인하는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이 이제 120주선 내서 좀 조정이 나왔죠. 그 위를 넘어섰다가. 그래서 코스피가 조금의 상승의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은 약간 그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하면서 대응하면 좋겠고요. 자, 환율을 보겠습니다. 환율을 보게 되면 환율은 제가 주봉 상황에서 이 구름층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밑에 있다가 올랐다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지금 구름층 하단에서부터 올라오는 듯한 흐름, 그리고 기준선 딱 중간 자리에 저항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위쪽으로는 구름층 상단까지 좀 열려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판단은 그렇게 방향성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지수는 좀 크로스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당분간은 원달러 환율도 우리가 주시를 해야겠지만 일단 기준선 저항에 부딪혔다는 부분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조금 하방의 압력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코스피가 많이 눌렸지만 삼성전자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한 것이 내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점을 보면서 대응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제 아랫골이 단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 좀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들도 해주셨고, 코스피, 코스닥의 차트적인 흐름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향대로 정말 가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좀 정리해봤다면요. 또 우리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종목들도 수익률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이 픽했던 종목들 선수들 하나씩 살펴볼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174.43% 계속 잘 가고요. 대성 하이텍 역시도 49.52%로 5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그린 케미칼과 토비스 살펴보시면 지금 3월에도 편입한 종목인데도 순차적으로 가는 모습들이 보이네요. 다음 종목들도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선수는 나라 M&D인데요. 24.03%, 4만 17일에 편입한 1회로 현재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사이토젠 그리고 M+도 20%의 수익률을 현재 자랑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스코텍 살펴보시죠. 최근이죠. 4월 7일에 또 편입한 1회로 39.74%로 지금 30%에 넘는 수익률을 자랑 중에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수익률이 참 좋은데요. 어떤 선수를 금메달로 뽑으셨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8선수가 당당하게 또 화면에서 랭크가 되어 있었는데요. 워낙 수익률이 뭐 100% 이상도 있고 최소 10% 이상. 그러니까 계속 잘 가네요. 선수들이 이렇게 컨디션이 좋을 수 있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상승률이 크게 나타난 종목들의 배경, 특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알려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하락장에서도 또 급등하는 흐름도 보여줬던 그런 종목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종목들 가운데서 최근 수익률이 좋았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안내를 드리고 앞으로의 향후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메달을 수여할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되겠는데요.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공략주로 안내드린 이후에 128%의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수익도 수익이지만 그 수익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실적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뭐니 해도 재무 구조가 좋은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영업이익이 300억, 그리고 400억, 500억, 계속 100억씩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기업이다.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128% 수익을 기록했지만 역시 여전히 목마른 종목이 아닌가. 왜냐하면 현재 시가총액이 9,800억입니다. 9,800억인데 600억 또는 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감안한다 그러면 1조 클럽 시가총액 1조를 넘는 그런 순간이 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2차 전지 또는 반도체의 필수적인 촉매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에 이렇다 할 조정이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에 머무르는 그런 패턴,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참여했던 모든 매수 주체들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매수 영역에서 어느 자리에서 매도 탈출하느냐 이제 그 싸움이 될 텐데 그러나 고점에서 매도 시그널이 강하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봤을 때도 윗꼬리가 그렇게 길진 않았죠. 윗꼬리가 아주 길었다 그러면 그게 매도 탈출이겠죠. 이것이 윗꼬리 달면서 음봉이든 양봉이든 마찬가지고 아랫꼬리를 달아도 윗꼬리가 길어지면 매도 시그널이 될 텐데 아직은 강한 매도의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윗꼬리 길게 단 음봉이든 양봉이든 그런 패턴이 나왔을 때야 그제서야 매도 대응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상승을 즐겨도 되지 않을까. 적어도 시가총액이 이제 1조가 넘었을 때, 물론 이전에 1조가 한번 넘었었네요. 시가총액 1조가 넘었을 때 그때 매도를 고려해 보시는 게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은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바로 대성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대성 하이텍. 이 종목 제가 공략가로 안내 드린 이후에 45%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또 급등을 했으니까요. 급등을 했는데 급등의 패턴이 썩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공략가로 안내 드린 이후에 1차 상승, 눌림, 2차 상승, 눌림, 3차 상승 이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파도를 타면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전의 고점에서는 이렇다 할 고점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짧은 거죠. 짧게. 여기서도 이렇다 할 큰 조정의 패턴은 주어지지 않고 짧게. 근데 오늘은 좀 달랐죠. 오늘은 윗꼬리가 아주 길게 달렸습니다. 이것은 고점에서의 매도 탈출 시그널입니다. 오늘은 탈출 시그널이 뜬 겁니다. 자, 공략가로 안내드린 이후로 무려 45%의 수익을 기록한 이 대성 하이텍 오늘은 탈출 시그널이 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수익률 기준으로는 오늘 아주 크게 올라서 45%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은메달을 수여할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동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바로 사이토젠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이토젠은 공략가로 안내드린 이후에 22%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제가 2차로 안내드렸던 자리에 왔습니다. 사이토젠을 제가 2차로 안내드렸던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상단 자리 정확하게 그 자리에 온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2차 목표가를 안내드린 자리에 왔기 때문에 매도 대응을 했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 이 자리가요. 그럼 사이토젠은 뭐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없습니까? 또 그건 아닙니다. 일봉 상황에서는 이제 매도 시그널이 나왔지만 주봉 상황에서는 구름층 상단까지 조금 더 열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구름층 상단, 주봉 구름층 상단까지는 제가 3차로 목표를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고점, 일봉 상황에서 구름층 상단에 도달해서 2차 목표까지 도달했다. 그래서 3차 목표가는 주봉 구름층 상단까지 노려보면서 대응해 볼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 매수의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고 눌림이 나와겠죠. 눌림이 나온 다음에 눌림 때 공략을 하게 되면 주봉에서 보이는 구름층 상단까지 목표를 잡고 대응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운동 모든 선수들은 상승에 좀 가능성이 있을 만한 선수들로 좀 포진하신 것 같네요. 레이크 머트리얼즈 금메달, 은메달은 대성 화이팅, 사이토제는 또 동메달이긴 하는데 3차 목표가까지 구름증 상단까지도 체크해보자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지금 노란독방 여러분들 들어오셔서요. 내일 시장 어떻게 전략 좀 잡아야 되나 아니면 시장 흐름을 매일매일 좀 대응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들어오셔서 우리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또 해안들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요. 네모난 QR코드 여기 보이죠?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번호는 0009번 누르고 입장해 주세요. 문자샵 3772번도 열어놓을게요. 오사무엘 네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분위기가 좋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됐던 테마들은 꼭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 테마 어느 쪽을 좀 보면 좋았을까요? 네, 오늘은 기존에 자주 소개드렸던 반도체, 2차 전지, 또 반도체 2차 전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AI 반도체, 그리고 챗봇 GPT, 그리고 바이오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 2차 전지도 여러 가지 섹터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LFP 쪽, 그다음에 삼원계, 그리고 폐배터리, 다양하게, 또 바이오 쪽에서도 또 여러 가지로 안내를 드렸었죠. 오늘은 좀 다른 방향의 그런 섹터를 가져왔는데요. 자, 첫 번째 섹터, 첫 번째 테마는 바로 방산이 되겠습니다. 자, 방산 테마는 제가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는데 오늘은 방산 테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방문을 앞둔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시사하면서 방산 쪽에 기대감이 많이 쏠렸죠. 오늘 또 하필이면 또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지수와 약간 반대적인 성격을 갖는 방산 테마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뉴스가 떴냐면 국산 기관 총탄 430만 발이 우크라이나 옆 폴란드에 간다라는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방산 쪽 섹터에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일으켜졌는데요. 이 방산 섹터에서 소개드릴 주요 선수 두 종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바로 퍼스텍입니다. 이 퍼스텍은요, 단일 사업 부문에서 이제 방위 산업을 주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무기 체계에서 본다면 T-50, 그리고 수리온, K9 자주포, 그리고 K-10 탄약 운반차 등의 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국책 사업과 관련해서는 항공 우주, 무인 항공기 등 대형 국책 사업에 참여한 바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퍼스텍 이 회사의 재무 구조도 괜찮습니다. 매출액은 1,600억에서 2,000억 정도 나오고 있고 영업 이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했어요. 강하게 움직였죠. 방산 테마에 속하는 종목들 중에서 강한 흐름, 아주 강한, 제일 강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나. 상한가를 시연을 했지만 윗골이 약간 달리면서 밀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했어요. 이틀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서 이 매수의 기조가 어떠한 영향을 줄지 또 한편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현재 자리는 일봉 상황에서 구름층 1차 상단 그리고 2차로 보이는 상단까지 1차 상단은 도달했고 2차로 보이는 구름층 상단까지는 도달하지 않아서 혹시라도 내일 갭상승해서 출발할 수도 있고 오늘의 종가에서 출발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은 이렇게 열려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은 제가 그려드린 바로 2차 상승 라인, 바로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 대응해 볼 수도 있겠고 또 신규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오늘 종가에서 밀려서 약간 눌림이 나타났을 때 매수하게 되면 제가 그려드린 2차 상승 자리까지는 또 올 수도 있겠습니다. 퍼스텍은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응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방산 테마에 속하는 종목, 두 번째 종목은 빅텍이 되겠습니다. 빅텍도 방산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종목이죠. 빅텍은 전자전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
군용 전원 공부 장치, 피하 식별 장비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주요 제품은 전자전 시스템과 방향 탐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앞서 설명드렸던 퍼스텍과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리고 매출액은 700억대, 영업이익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현재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 퍼스텍과 비슷하죠. 1차적인 구름층 상단 도달, 그리고 2차의 구름층 상단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퍼스텍과 거의 흡사한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오늘 좀 윗꼬리가 길었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나타나면서 241선을 하회했다는 점에서 보게 되면 퍼스텍보다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2차로 보여지는 제가 표시한 자리, 구름층 상단까지도 갈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은 감안해야겠습니다. 퍼스텍보다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썩 좋은 위치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수급적인 면에서 본다 그러면 외국인이 주로 오늘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개인이 주로 사고, 그래서 수급 면에서는 퍼스텍보다는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의 형태에서는 조정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빅텍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추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주 또 여러분들 아무래도 재료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퍼스텍과 두 번째 빅텍 두 종목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신 만큼 차트적인 측면도 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급등할 만한 종목과 멀리 뛸 만한 종목에 대한 힌트를 이제 받아볼 시간입니다. 사실 이 시간은 항상 힌트가 참 참신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텐데요. 오늘도 어떤 참신한 힌트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이게 참신하게 드리기가 어려운 종목이다 보니까 참신성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제가 아까 금, 은, 동메달 수요한 종목들 중에서 제가 은메달을 수요한 종목처럼 앞글자가 시작되는 종목입니다. 글쎄요, 제 방송을 잘 들었던 분들은 제가 은메달을 수요했던 종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실 텐데 다시 힌트를 드리자면 은메달을 수요했던 종목은 크게 성공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한자어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출발을 하고요. 뒷글자의 힌트를 어떻게 드릴까요? 너무 쉬운데요. 뒷글자의 힌트를 드리기는 뭐하고 그냥 5글자입니다. 5글자. 못 찾으시면 다시 2차 힌트는 드릴게요. 자, 급등의 종목, 높이 뜰 종목에 대한 힌트. 오늘 은메달을 수여한 종목처럼 앞글자가 크게 성공한다라고 출발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멀리 뛸 종목. 멀리 뛸 종목은 이것도 참 쉬울 수가 있는데 힌트를 드리기가 참 어렵게 드리면 좋은데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참 어렵습니다. 너무 쉬운 힌트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렵게 힌트를 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봅시다. 일단 바이오로 시작을 해요. 바이오. 글자는 바이오로 시작을 하면서 6글자예요. 바이오로 시작하면서 6글자니까 한번 여러분께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쉽게 주신 것 같죠? 아주 자, 쉽게. 네. 단타로 좀 급등할 만한 종목은 바로 은메달에 들어가 있는 이 종목의 이름이 똑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크게 성공한다라는 뜻의 한자어고요. 플러스 지금 5글자다. 은메달 종목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크게 성공한다라는 한자어도 찾아보시면 5글자 바로 나올 거고요. 중장기적인 종목의 이름의 힌트는 바이오가 앞에 들어가고 플러스로 6글자다. 바로 바이오 차트 ATTS 키신 다음에 종목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추신 분들 정답을 바로 샵3772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저기 노란 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보이시죠? QR코드 스캔해서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0009번 누르고 들어오세요. 자, 어려우신 분들도 5535의 4글자를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링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방산 테마 봤다면 해설위원님, 이제 또 다른 테마를 만약에 봤다라면 어느 쪽을 좀 오늘 봤었어야 될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테마, 또 방산처럼 좀 전통적인 굴뚝과 같은 그런 또 테마인데요. 이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가졌던 것이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순환하면서 돌아갔던 섹터들 많이 봤죠. 이제는 다른 섹터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방산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그런 또 테마가 될 수 있는데 두 번째 테마는 바로 원전이 되겠습니다.
자, 원전. 이 원전과 관련한 최근에 따끈따끈한 뉴스는 한미 양국이 체코 등 해외로 공동 수출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미를 앞둔 윤 대통령, 현재 지금 그 방미를 앞두고서 여러 가지 미국과 협력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력하는 그런 부분에서 또 빠질 수 없는 테마가 또 원전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한미가 협력해서 원전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특히 스몰 모듈러 리액터, SMR 관련한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기업들 간에 서로 협력해서 SMR 협력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전 테마에 등장하는 선수, 바로 두 종목, 두 기업, 두 선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매치 포인트가 될 만한 종목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겠는데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도 개인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죠? 최근에는 많이 팔았네요. 다행히 많이 팔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해서 끌어올린 흔적이 좀 있긴 한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많은 개인분들도 선호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발전 설비 및 담수 설비, 주단 조품, 건설 중장비 및 엔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SMR 소재를 제작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긍정적인 요인이 될 텐데, 특히나 미국과의 원전 협력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항상 1순위로 주가가 꿈틀거리는 그런 패턴을 보여줍니다. 오늘 장중에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2.9% 상승을 하고 좀 밀렸는데, 이전에 이미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었죠. 최근에 상승이 좀 크게 나타나면서요. 또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급 면에서도 괜찮고요. 또 재무적인 상황에서도 괜찮습니다. 1조의 영업이익, 시가총액이 11조인데요.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재무 좋고요. 또 재료적인 부분, 스몰 모듈러 리액터 부분, 그다음에 수급면, 외국인 기관이 지금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어서 잘 올랐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과연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까? 일봉 상황에서는 조금 막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봉 구름층 상단에 거의 다 왔다는 겁니다. 물론 위쪽으로 조금 더 열려 있긴 하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주봉을 보고서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저항대라고 할 수 있는 120주 라인을 넘었고 주봉 구름층 상단 딱 왔죠.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던 일봉 상황에서 19,480원대, 여기는 주봉 상황에서 이제 구름층 상단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거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주가가 상승이 나타난다 그러면 19,500원대가 또 저항이 될 수 있고요. 또 스윙이나 중기 패턴으로 본다 그러면 29,900원대까지는 상승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눌림목 공략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지금은 이제 조정권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정권에서 매수해 볼 만하고, 주봉 구름층 상단이 28,000원, 29,000원까지의 저항대를 염두하고 대응해 볼 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원전 섹터의 두 번째 선수로 제가 안내해 드릴 종목은 바로 G2파워가 되겠습니다. G2파워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니죠. 2022년도 4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제 1년 정도 된 종목인데요. 이 G2파워는 수배 전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 제조 및 설치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과 관련한 종목이기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원전 설비 수주의 필수 인증 제도인 Q클래스를 올해 하반기 취득한다는 부분, 이번이 긍정적인 요소가 될 텐데, 그래서 첫 번째 재료는 태양광, 두 번째 재료는 원전, 이렇게 두 가지 테마에 속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G2파워의 재무적인 흐름, 현재의 재무적인 흐름만 보게 되면, 작년도에 매출액 374억만 보게 되면 현재 시가총액 2,300억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G2파워는 앞으로의 흐름이 좋을 거예요. 현재 추정 영업이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의 영업이익과 내후년의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사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의 매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고, 재료는 원전입니다. 원전에서 Q클래스 하반기 취득하는 부분, 이걸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기술적인 지금 현재의 위치는 일봉 상황에서 저항대 한번 부딪혔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제 눈에 익으실 거예요. 왜 여기가 저항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왼편에 보이는 제가 지금 저항대 표시했어요. 자, 저항대는 어떻게 잡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동평균선의 중장기 이평선 60, 120, 240 이런 중장기 이평선이 저항이 되죠. 일봉과 주봉과 월봉에서. 두 번째는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 캔들이 향해 가는 가운데서 만나는 구름층 상단.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왼편에 있는 구름층 상단도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선도 저항이 되고요. 일봉, 그리고 주봉, 월봉 다 구름층 상단, 기준선 이런 데가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매물대.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이 있는 매물대 저항. 네 번째로는 자릿수, 1,000원에서 2,000원, 9,000원에서 10,000원, 10,000원에서 20,000원, 90,000원에서 100,000원. 자릿수가 바뀔 때. 다섯 번째는 피보나치 되돌림 반등이 나타나는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아래서부터 23.6%, 38.2%, 50%, 그다음에 61.8% 이렇게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비율적으로 걸리는 자리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고점 기록 이후에 두 번째 쌍봉을 만나는 자리. 그다음에 삼봉 자리, 고점 두 개의 추세선을 연결했을 때 세 번째 만나는 삼봉 자리. 이렇게 총 저항의 7패턴이 있다.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의 반대는 또 지지의 패턴이 있으니까요. 저항의 7자리, 지지의 7자리 이걸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제 말이 빨라서 놓치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저항 잡는 7자리, 지지를 받는 7자리에 대해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2파는 일봉 상황에서 고점, 구름층 상단에 부딪힌 흔적이 나타난다는 거.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상장한 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아서 구름층 상단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것은 여기 선앤스팬 1, 이것도 구름층인데요. 선앤스팬 2가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죠. 선앤스팬 1 위에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매수를 본다면 바로 제가 그려드린 바로 여기서 눌림목 발생할 때 매수가 좋을 것입니다. 전에 갔던 작년도 7월 달에 갔던 8월 달에 갔던 고점이 2만 원대예요. 2만 원대부터 지금 이제 다시 상승해서 12,000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고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눌림목이 나타났을 때 세 번째 이렇게 대응해 볼 만합니다. 눌림목 이후에 매수. 지금은 매수 단계는 아니고 눌림목이 나타났을 때 매수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G2파워 상승이 좋게 나타났지만 지금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은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눌림목일 때 매수하면 좋겠다. 제가 지금 표시했습니다. 눌림목 바로 이 자리 여기까지 나타났을 때. 그다음에 매도는 바로 이 자리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테마를 또 보고 계셨는데 그 안에서 첫 번째가 두산 에너빌리티였고요. 두 번째 G2파워였습니다. 역시나 차트를 또 보셨을 때 좋아하는 차트가 또 확실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시죠?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우리 또 오 사무엘 해설위원님의 결정적인 한방 종목이 공개되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투자 올림픽 오늘은요. 뚝심 해설가, 뚝심 전문가죠. 바로 오 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힌트를 좀 드렸어요. 급등할 만한 종목과 멀리 뛸 만한 종목에 대해서 정답 아시는 분 남겨주세요 하셨는데요. 지금 보신 분들 단기적으로 좀 오를 만한 종목 힌트는 대성이라는 뭔가 은메달의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여기서 힌트를 또 찾을 수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뭔가 크게 될 것 같다라는 한자와 더불어 플러스 5글자 단타할 만한 종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은 이런 힌트를 주셨어요. 바이오 그리고 플러스 6글자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해설위원님 많은 분들이 조금 글쎄요. 궁금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댓글이 좀 있네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은메달 수여했던 종목이 대성 하이텍이었거든요. 그리고 5글자 크게 성공한다. 그러면 대성으로 출발하겠죠. 네. 대성으로 출발하면서 5글자 또 뭐가 있을까요? 대성으로 출발해서 우리 하이텍은 일단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저거는 대성. 제가 이제 은메달 수여했던 종목이고. 그건 또 아니고. 네. 또 그러면은 대성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대성. 답이 아직 안 나왔나요? 지금 대성으로 얘기하는 분이 딱 한 분은 계세요. 네. 대성
하고 물음표.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이분 우리 수경님 대성에너지. 요거 하나 나왔네요. 나왔어요? 대성에너지 맞나요? 네, 정답을 맞추셨네요. 바로 그겁니다. 수경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대성에너지를 왜 단타할 만한 종목으로 보고 계신지 급등 종목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급등 종목으로 제가 이제 에너지를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자, 대성에너지가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대성에너지는 어떤 회사냐면 취사용, 난방용, 냉난방, 공조용, 영업용 및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시내버스용 연료 공급을 위한 천연가스 충전소 12개소를 운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인데, 자, 대성에너지가 끼가 있습니다. 대성에너지가 급등했을 때는 언제 급등했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할 때 에너지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계속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겨울이 다가올 때, 특히나 전쟁이 지난 겨울에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에너지 공급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급등을 했었어요. 그때 얼마까지 올랐냐면 무려 21,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21,000원대까지 올랐고 현재는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났는데요. 왜냐하면 그 전쟁 이슈가 이제 잠잠하면서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종목을 발굴하는 기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무재료 수급, 재수, 기기, 수수, 그러니까 재무재료 수급, 기술적 위치, 끼 불임,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스케줄까지 7가지의 기준, 기준으로 안내를 드릴 때에 이 종목이 재무 상황이 좋고 1조의 매출액 대비로 시가총액이 2,400억밖에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재료적인 측면은 이제 에너지 수급과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수급에서도 이제 기관의 매수가 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기술적인 위치를 보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위치를 보게 되면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오늘 순간 급등이 나타났는데, 순간 급등이 나타났을 때 도달했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구름층 상단이죠. 그런데요, 제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여러분께 힌트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자, 과거를 보세요. 작년도 7월 달에 구름층 상단에 갔죠? 그렇죠? 여기서. 그리고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여기 이 구름층 상단까지 써먹었죠. 그렇죠? 제가 앞서서 퍼스텍, 빅텍, 지토파워 이렇게 차트를 하나씩 올려드리면서 기술적 맥점을 다 알려드렸어요. 포스텍은 바로 제가 알려드린 지금 대성에너지 기준으로 본다면 이 자리에 왔다. 그리고 대성에너지는 지금 두 번째 구름층 상단까지 왔죠. 여기서 퍼스텍은 아직 그 자리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퍼스텍을 좀 상승이 여력이 있다고 안내를 드린 거예요. 이제 구름층 상단이 두 군데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저항, 여기 두 번째 자리도 저항이다. 그 다음 상승이 나타나는 패턴에서 보게 되면 바로 여기를 보시죠. 최근에 움직였던 구름층 상단까지는 가지 않고 여기. 그런데 왜 여기서는 저항이 되냐면 제가 121선도 저항이라고 그랬죠. 121선이 중장기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121선이 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강한 저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1선이 우상향하면 거기가 강한 저항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하향하게 되면 강한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층 상단까지 가지 않고 구름층 하단과 121선 저항에 부딪히고 밀릴 겁니다. 그 다음 봤을 때는 이 자리죠.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구름층 상단과 121선 두 개의 저항이 동시에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밀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름층 상단이 계속 저항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역시도 구름층 상단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 구름층 상단이 얼마나 강한 저항인지를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HTS에서 이평선만 있다 그러면 일목균형표를 보조지표로 설정을 하시고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응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 구름층 상단 저항이 갔다 왔는데 왜 공략적으로 안내를 드리느냐? 최근에 움직임을 보게 되면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오늘 급등이 나타났는데 이 윗골이 다는 것이 고점을 달리는 가운데서 저 위에서 윗골이가 달리면 그것은 하락의 시그널이지만 지금은 바닥권에서 움직이다가 윗골이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락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면서 바닥권 윗골이 달린 급등이어서 이것은 다시금 매수의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항대를 121선 한 번, 두 번 부딪혔으니 다음 121선은 돌파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름층 상단이 가로막는 저항이 아니라 돌파를 허용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성 에너지는 현재 9,070원인데 9,000원 전후한 자리를 매수 자리로 안내를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다시 구름층 상단이 올 때 그 자리를 한번 저항으로 보고 11,100원. 근데 이거는 약한 저항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보는 자리가 241선, 중장기 이평선 60, 120, 240이 다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매물대 오기 전 바로 이 자리를 2차 목표가 11,200원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8,3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지금 9,000원 전후로 해서 대성에너지에 대해서 좀 단기로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하셨고, 좀 목표가 정도는 1차적으로 1,100원, 2차적으로 11,200원입니다. 손절 라인은 8,300원으로 잘 살펴보셔서 단기적으로는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장기적인 종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은 앞에 바이오로 시작되는 6글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요, 정말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해설위원님. 여기 답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오노트, 바이오다인, 바이오스톡, 스택, 바이오인프라, 바이오스마트, 지금 중간에 또 이런 얘기들이 많네요. 바이오플러스, 바이오솔루션. 많죠? 네. 자, 여기서 혹시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은 있어요. 있었습니까? 네. 정답은 과연...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힌트를 드리자면 네. 바이오로 시작되는 종목들이 적자를 많이 기록을 하고 있죠. 적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임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바이오 연구하는 기업들은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한 번에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임상 연구하는 단계에서는 적자예요. 근데 제가 오늘 공략적으로 안내드리는 종목은 흑자입니다. 빨리 재물을 살펴보시고 흑자 기업을 찾아주세요. 재무제표를 지금 확인해 보면서 네. 흑자인 바이오로 시작되는 6글자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네. 했는데 과연 누가 제일 빠르게 이 정답을 맞춰주실지 한번 지금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이오톡 스택이 굉장히 많고요. 바이오 솔루션도 있고 꽤 진짜 바이오 종목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지금 많은 분들 댓글 안에서 소중한 연금직 기자님의 바이오 인프라 나왔거든요. 자, 이 종목 정답일까요?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세요. 그게 그분께도 바로 한마디 해주시죠.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자, 네. 바이오 인프라 정답이에요. 자,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왜 멀리 뛸 종목인지 그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인프라 이 회사는 위탁 연구 서비스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연구기관으로부터 비임상, 독성 및 효능, 그리고 임상 시험을 위탁받아서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럼 바이오, 우리가 질병과 관련된 질환 치료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기업이 얼마나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이 회사를 왜 제가 멀리 들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는지 재무적인 측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도에 영업이익은 64억인데요. 예, 보십시오. 올해는 90억, 내년도는 110억입니다. 자, 바이오 인프라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계속 올라가죠. 올해 대비로 내년에는 2배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정 영업이익의 현황을 본다 그러면 이 회사의 앞으로의 기대가 되는 이런 대목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100억에 불과합니다. 이제 바이오 인프라가 비록 CRO 그리고 이 비임상, 임상 시험 위탁받아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연구 수행하는 것을 과연 끝날 것인지 이렇게 영업이익이 좋은 이 기업이 신사업을 또 펼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는 기업. 그렇다고 그러면 시가총액 1,100억은 너무 저평가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멀리 뛸 종목으로 제가 픽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상장 당시에는 어땠나요? 상장할 때 바로 2023년도 3월 2일달 상장했을 때에 얼마까지 올랐냐면 무려 54,000원대까지 올랐어요.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거죠. 상장 당일날 54,000원 오르면서 종가는 고가 대비로 반토막 났어요.
고가에 매입하신 분들은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 겁니다. 바로 당일날 반토막이 나버렸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기대치는 있어요. 54,000원 회복하는 데는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재 고점으로부터는 지금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매수를 저울질할 만한 게 아닌가. 저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22,000원대부터 저점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제 어때요? 제가 삼봉으로 말씀드릴 때는 위쪽 고점을 연결했을 때 삼봉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대로 보면 3단 지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볼게요. 차트를 거꾸로 보면 좀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봉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다가오고 있죠. 그렇죠? 이것이 거꾸로 본다면 상승의 여력을 있죠. 이 공간까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하락이 조금 남은 것으로도 보여지죠. 그래서 저는 현재 오늘 종가가 24,950원인데 이 하단, 3단 지지, 저점을 연결한 하단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한 24,500원 이 자리로 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4,500원 전후한 가격으로 안내를 드리고 1차는 29,900원, 3만 원에 오기 전 제가 자릿수가 저항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9,900원을 1차 목표가로 정해드리고요. 2차는 33,0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3,3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바이오 인프라가 정답이었고요. 오늘도 정답을 맞추신 분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29,900원, 33,000원, 23,300원 가격 전략 하단에 나온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 보고 들어왔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자,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께서 지금 방송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들어오면 좋은 점, 여기 오면 좋은 점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이 톡방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사실 때 어떻게 사셨을까요? 지인의 추천으로 또는 친구의 추천으로 그냥 가격만 보고 사지 않으셨나 저는 우려가 됩니다. 기술적인 맥점을 바라보고 사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7전략이에요.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 위치, 끼,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되는, 그리고 스케줄까지. 제재수, 기기, 스스. 이것이 주식 발굴의 7가지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주식을 매도하는 자리, 그것이 저항의 7자리로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주식을 매수하는 자리, 바로 지지를 받는 7자리. 이렇게 해서 777 전략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이런 기법들을 배우셔야 되는데 바로 제가 이 노란 톡방에서 그런 전략을 안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차트를 분석하는 안목, 그리고 종목을 발굴하는 기준들, 바로 이런 기준들을 그래서 반복해서 알려드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학습이 될 것입니다. 이런 톡방의 장점이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제 기법을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777 전략을 통해서 진짜 성공 좀 해보자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입장해 주세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스캔, 그리고 바로 0009번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서 열어놓을게요. 샵 3772번으로 5535에 4글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링크 마찬가지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1시간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해설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투자 올림픽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변화무쌍한 정말 주식시장 속 여러분들 내일 남은 일거래일 또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뤄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황사가 또 몰려온다고 합니다. 주말까지 호흡기 질환 관리에 또 힘써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여기는 투자 올림픽.